안녕하세요. MPO 활동가를 위한 미리 캔버스 활용법 강의 진행을 맡은 나나입니다. 첫 번째 강의는 미리 캔버스 기본 기능과 메뉴를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미리 캔버스 디자인 스페이스의 각 메뉴를 살펴보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텍스트 기능과 사진 활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메뉴는 두 번째 강의 실습을 진행하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활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리 캔버스 메인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시면 보여드리는 화면처럼 반갑습니다 땡땡땡님 하고 본인의 이름 혹은 아이디가 우측 상단에 있을 겁니다. 여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세 가지 메뉴가 보이는데요. 저희는 워크스페이스를 클릭합니다. 워크스페이스로 들어오면 작업 공간이라는 큰 제목 아래 내 디자인이라는 하위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공간에 여러분들이 만들 다양한 이미지들이 저장됩니다. 미리 캔버스가 제공하는 웹하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로그인해서 들어오시면 아마 저처럼 이렇게 디자인이 빼곡한 게 아니라 텅 비어 있을 건데요. 앞으로 저랑 실습을 하시면서 계속 본인이 만든 이미지들이 여기에 차곡차곡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측 상단에 디자인 만들기라는 버튼 보이시나요? 네, 디자인 만들기를 클릭하시면요. 사용자의 목적에 맞는 템플릿 목록이 이렇게 쭉 뜨는데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만들어 볼 웹 포스터가 정방형, 정사각형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소셜미디어 정사각형이라는 메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면서 가운데에 하얀 도화지가 놓여 있고요. 왼쪽 상단부터 다양한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메뉴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쭉 살펴보겠습니다. 맨 왼쪽 상단의 집 모양은 핸드폰으로 생각하시면 홈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워크스페이스로 다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해당 파일에 대한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가 뜨는데요. 여기에서 새로 디자인을 만들 건지 이런 다양한 메뉴들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말이 필요하시면 이렇게 눌러서 도움말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 옆에 있는 설정이라는 메뉴는 이 사이트에서 본인이 좀 사용하기 편하게끔 설정을 바꾸는 것들인데요. 디자인할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기능이어서 여기에서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메뉴가 좀 중요한데요. 여기 1080 픽셀 곱하기 1080 픽셀이라고 이미지의 사이즈가 나와 있죠. 그 옆에는 되돌리기 버튼 그리고 원위치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여기에 창이 떠 있는 거 보이시죠? 항상 작업하실 때는 제목을 입력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행사 웹포스터를 만들거나 PPT를 만들 때 구별이 가능하고 나중에 검색하기도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 한번 웹포스터 만들기라고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 드라이브 / 웹포스터 만들기라고 경로 설정이 됐죠.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드라이브에 이제 웹포스터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파일이 하나 생성된 거고요. 그 옆에 보면 저장 완료라고 뜨는데 보통 15초에서 20초 사이에 한 번씩 명령어가 떨어질 때마다 미리 캔버스가 자동 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대신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디스크 모양 이것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지금은 변화가 없어서 아무런 그 프로세스가 뜨지 않는데 이걸 눌러주시면 저장 버튼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요 나뭇가지처럼 생긴 요것도 중요한데요. 요거 클릭해 보시면요. 디자인 문서를 내가 만들고 그걸 공개할 건지 그리고 만약에 공개하는 거를 활성화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내가 원하는 요 디자인 그 링크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복사하시면요.
다른 팀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현재 이 이미지의 상황을 공유하실 수가 있고요. 이걸 얼마든지 또 다른 곳에서 접속해서 또 고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세 옵션을 눌러보면 네, 공유할 수가 있겠죠. 근데 비밀번호를 사용해서 공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는 내가 이제 이미지를 완성하고 나서 다운로드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요거는 저희가 2번째 시간부터 계속 사용하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쇄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고 장바구니 요 카트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요것도 저희가 마지막 4주차 강의 때 현수막 만들기를 할 때 실제로 인쇄물 제작을 어떻게 어떤 경로로 넘어가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메뉴들을 조금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템플릿 메뉴를 지금 클릭한 상태죠. 이 상태에서 템플릿 검색이라는 요 창이 뜹니다. 네, 여름이라는 키워드를 넣었는데요. 여기에 이 계절과 어울리는 혹은 이 절에 사용할 법한 여러 가지 그 정방형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원하시는 템플릿을 골라서 그걸 활용해서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여기 중간에 이미지들을 보다 보면 왕관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유료 이미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무료 이미지만으로도 얼마든지 다양한 행사 포스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웹포스터를 만들 때 일단 무료 이미지로 여러 가지 활용해 보시고요. 나중에 유료 이미지에서 꼭 필요한 게 있다 하시면 그때 유료 기능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연습할 때는 무료 이미지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이렇게 검색해서 그냥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예를 들어 요 오디 효능이라는 이 템플릿을 내가 원한다. 그러면 요걸 한번 클릭하시면 좀 전까지 백지 상태였던 도화지 위에 오디 효능이라는 이미지가 이렇게 얹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이미지들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없앨 때는요. 클릭하신 다음에 딜리트 키 누르시면 없어집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사진들이 활성화될 때마다 하늘색으로 이렇게 활성화된다는 표시가 뜨거든요. 그러면 그 활성화된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주면 내가 선택했던 이미지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템플릿은 이렇게 가져오면 되고요. 다음 메뉴가 작업 공간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내 디자인, 내 드라이브, 공유 드라이브, 즐겨찾기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내 디자인에서 고르는 거거든요. 그동안 내가 사용했던 이 디자인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혹시 있다면 거기서 이렇게 꺼내서 쓰실 수 있어요. 업로드 버튼 눌러보시면요. 어떤 기능이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여기에 업로드해서 마치 이 미리 캔버스 안에 있는 디자인들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처음 쓰시는 분들은 아마 이 업로드 되어 있는 이 항목도 비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올리고 싶다 하시면 내 파일 업로드라는 걸 눌러서 여기에서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들을 꺼내서 쓰시면 됩니다. 사진은 말 그대로 미리 캔버스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진들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건데요. 아까 저희가 오디 효능이라는 요 웹 포스터를 가지고 와서 오디를 지웠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신에 수박 사진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배경화면이 있는 사진이 있고요. 배경화면 없이 깔끔하게 수박만 이렇게 오린 것처럼 들어가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수박을 클릭하면 이렇게 내 도화지 위에 올라갑니다. 사진이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고 사이즈를 크기를 줄일 때는 내 귀퉁이에 혹시 여기 보이시나요? 네, 이쪽에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손잡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고요. 원하는 곳에 위치에 갖다 놓으시면 돼요. 사진은 정말 많은 그 이미지들이 들어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왕관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유료 이미지니까 사용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있는 메뉴는 요소인데요.
요소는 그림 이미지예요. 요소에서도 수박을 검색해 볼게요. 요소는 이런 식으로 수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들이에요. 클릭해서 갖다 놓으면 이렇게 올라가고요. 뒤에 있는 사진을 지우고 싶다 하면 활성화시켜서 딜리트 버튼 누르시면 되고, 요것도 이렇게 내 귀퉁이에 보이시죠? 이 손잡이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요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러스트라는 이미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비트맵이라는 이미지예요. 지금 차이점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일러스트 이미지를 갖다 놓고 왼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에 이 이미지의 속성이 뜹니다. 일러스트라고 제목이 떠 있죠. 이건 지금 이 수박 그림이 일러스트라는 것이고요. 이 그림을 클릭한 상태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왼쪽을 보면 비트맵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비트맵 보이시죠? 네, 비트맵이라고 활성화되어 있는 거는 그림이긴 한데 이거는 사진처럼 생각해 주셔야 돼서 필터를 적용하는 거 외에는 크게 다른 기능을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러스트 이미지의 경우에는 내가 메인 색상을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색상을 눌러서 보라색 수박, 파란색 수박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요. 비트맵을 눌렀을 때는 그런 기능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요소는 그림이고 사진은 말 그대로 실사 사진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원하는 것들을 골라서 클릭만 하면 내 도화지에 올라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볼 거는 텍스트입니다. 요소 아래 텍스트 살펴볼게요. 텍스트 눌러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상자를 추가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요. 처음부터 뭐 제목 텍스트로 해서 나중에 폰트 사이즈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고요. 난 본문을 쭉 써야 한다 하면 본문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제목 텍스트 추가 한번 해볼게요. 그냥 마우스 커서 갖다 놓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텍스트 상자가 하나 뜨죠. 그럼 여기에 수박, 나눔, 행사. 제가 원하는 텍스트를 이렇게 써주고요. 수박, 나눔, 행사라는 텍스트 상자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왼쪽을 보시면 이 상자의 속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엔 정렬 순서 이런 식으로 메뉴가 되어 있는데 정렬은 말 그대로 이 여러 개의 텍스트 상자를 한꺼번에 선택했을 때 뭐 왼쪽, 상단, 가운데 이런 식으로 정렬할 수 있는 메뉴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오디 효능이라는 글씨하고 수박 나눔 행사를 왼쪽 정렬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럼 오디 효능을 누른 상태에서 Shift 키,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수박 나눔 행사를 한 번 더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오디 효능과 수박 나눔 행사가 동시에 선택이 된 상태예요. 자, 그 상태에서 보면 여기에 이렇게 속성이 다중 요소로 바뀐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오른쪽에 그룹을 지으실 수 있어요. 그룹. 네. 그러면 오디 효능과 수박 나눔 행사가 이렇게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네. 그리고 이 그룹을 다시 풀어주려면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그룹한 게 풀려요. 네. 그 상태에서 오디 효능과 수박 나눔 행사를 왼쪽 정렬 시켜 보겠습니다. 자, 정렬을 누른 상태에서 왼쪽 정렬. 자, 그러면 혹시 변화를 느끼셨나요? 오디 효능과 수박 나눔 행사가 텍스트 상자 기준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한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보이세요? 네, 오른쪽 정렬을 한번 또 해볼까요? 오른쪽 정렬을 하면 수박 나눔 행사가 아마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자, 볼게요. 네, 보이시나요? 오디 효능과 수박 나눔 행사가 어쨌든 오른쪽 정렬, 왼쪽 정렬로 이렇게 맞춰집니다. 순서는 여러 개의 이미지들이 겹쳐 있을 때 내가 어떤 걸 위로 올릴 것인지 아래로 내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수박 나눔 행사가 지금 어떤 포토냐면요. 노토산스 CJK KR 볼드라는 폰트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삼각형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손잡이가 있죠. 요거를 클릭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폰트들이 이렇게 뜹니다. 여기에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폰트가 투게더라는 폰트가 있거든요. TT 투게더. 이런 폰트 제목에 많이 쓰는데요. 내가 원하는 폰트 디자인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알고 있다 하시면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투게더 폰트로 내가 이걸 적용을 하겠다 하면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면 이 수박 나눔 행사의 폰트가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TT 투게더라는 폰트로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수박 나눔 행사가 지금 글씨 크기가 커지면서 행사의 사자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이거를 다시 일자로 만들어주고 싶다, 한 행에 다 들어오게 하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요. 여기 아까는 내 귀퉁이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손잡이를 잘 주목을 하시면 이렇게 좌우로 벌어지는 화살표로 되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왼쪽으로 당겨 보시면 텍스트 상자의 가로 길이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사가 아래로 내려왔던 게 다시 딱 올라붙으면서 다시 한 행으로 딱 이어집니다. 그 밑에 있는 건 글자 크기고요. 이것도 내가 여기서 고를 수도 있고 그냥 원하는 크기로 이렇게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굵게 이탈릭체 밑줄이고요. 그리고 다시 해제하고 싶으면 한 번 더 눌러주시면 해제가 되고요. 요것도 텍스트 상자 안에서 내가 왼쪽 정렬할 건지 뭐 좌우 대칭을 맞출 건지 이런 정렬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상자 안에서 위, 아래, 뭐 가운데 정렬하는 거고요. 그리고 불투명도라고 있는데 요거는 글씨의 투명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글자색 바꾸실 수 있는데 색상을 바꿀 때는 항상 그 색상이 나와 있는 사각형을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면 여러 가지 색상들이 나오고 기본 팔레트 외에 내가 추가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에 멀티컬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클릭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색상을 얼마든지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색상 바꿀 때 하나 팁을 또 드리면 내가 이미 설정되어 있는 이 색상을 그대로 가져오고 싶다 하시면 여기 아래쪽에 스포이드 표시가 있거든요. 요거 한번 클릭해 보세요. 스포이드 클릭하시면 요렇게 지금 내가 설정한 그 위치에 있는 색상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스포이드 클릭하고 위치 설정해서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수박 나눔 행사도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자색을 바꿨는데 배경색이 지금 하얀색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쭉 그어져 있죠. 이건 지금 투명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요거 한번 클릭해 보면 여기도 내가 원하는 배경을 이렇게 깔아주실 수 있어요. 클릭을 한번 이것저것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색상이 바뀌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글자 조정 관련돼서는 웹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테마라고 있는데 요거 한번 클릭해 보면 뭐냐면요. 테마는 지금 현재 보라색 그리고 회색 그리고 흰색으로 주요 색깔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미리 캔버스에서 이미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색조합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바꾸는 겁니다. 이거는 색상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이비와 분홍색과 노란색이 들어있는 요 테마로 난 싹 바꾸고 싶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전체적인 그 이미지들이 아예 바뀌고요. 다른 걸 이렇게 눌러보셔도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지금 색조합이 나는 좀 더 섞였으면 좋겠다 하시면 여기 지금 보시면 셔플이라고 되어 있죠. 셔플. 요거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이 안에서 계속해서 색조합이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테마는 한꺼번에 배경색과 뭐 주조색을 싹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영상은 여기서 가지고 있는 동영상 자료들을 넣는 건데요. 이거는 아마 웹포스터에는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어서 오늘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요거는 저희가 두 번째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건데요. 이미 되어 있는 이런 데에서 바꿀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예 하얀 도화지부터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배경을 먼저 깔고 시작하는 게 재밌고 쉬운데 그럴 때 이제 배경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거는 나중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두 번째 시간에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QR 바코드 요거는 이제 QR코드나 바코드 같은 거를 만들어서 또 삽입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일단 첫 번째 시간에는 여기까지 기능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실전을 넘어가면서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